아마 많이 까먹으실 거라서 완전 기초 문제 빼고는 그냥 같이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알겠죠? 내용 필요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1번은 그냥 손으로 세면 되니까 세시면 되고요. 1번은 넘어갈게요. 2번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자, 이차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함수가 누구랑 만나네, 안 만나네.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서현준. 뭐 해야 돼? 그거 해야 되는데. 연립하시고요. 연립했을 때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 만나지 않는다기 때문에 교점이 없다. 판별식이 뭐 해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됐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자.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은 항상 인수분해를 한다. 0보다 작다면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가 부등식의 해가 되죠. 됐어? 틀린 사람 없지? 3번 그냥 패스합니다. 4번이요. 자, 얘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 당연히 인수분해 하실 줄 알아야 되고, 한 근은 실수값으로 정해져 있고, 맞아. 나머지 두 근은 허수야. 그때 항상 이 허근은 구하지 않고, 이 두 근을 뭘로 놓자? 알파, 베타라고 놓자.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알겠어? 자, 뭐 구하라 그랬냐면 F 알파, F 베타, F 감마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요거 알파 베타로 놨으니까 마이너스 2를 감마라고 놓으시면 될 거고. 됐어? F 마이너스 2만 먼저 구해 놓읍시다. 마이너스 6이죠. 자, F 알파 곱하기 F 베타 값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F 알파면 알파 3승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8이고요. 3차식의 값을 구한다. 뭐 하라는 얘기죠? 차수 내리기 하라는 얘기지. 됐어? 알파 얘의 근이기 때문에 3승은 마팔이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는 0이다.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3차식의 값을 차수를 내려서 1차식의 값까지 내려주세요 라는 얘기인 거고. 됐어? 베타를 넣어도 동일하게 나올 것이므로 이 부분만 전개하셔서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계산만 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어? 차수 내리기라는 거는 계속해서 사용이 되니까
제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알겠어요? 됐어? 5번. 자, 마찬가지 맨날 얘기하던 거야. 어떤 큰 값을 활용하세요라는 얘기인데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요 값이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뭐가 될 거고 분자가 인수분해가 될 거고 약분이 될 겁니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얘기잖아. 알겠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라고? 분자 쪽을 인수분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분자 쪽 뭐예요 지금? 4차, 2차, 상수항만 있는 4차식의 인수분해. 뭘 본다? 곱해서 9, 더해서 마3인 거 없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윤준서 뭐 해야 돼? 네. 뭐 만들어야 돼? 합차 만드셔야죠. 합차. 맞아. 합차 만들기 불완전 제곱식 제곱 더하기 3 됐어. 2배 곱이면 플러스 6x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6x제곱 뒤에 빼기 제곱식이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을 6x제곱에 마이너스 9x제곱으로 찢어줘라. 됐어.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 만들기 앞에 쪽이 x제곱 더하기 3의 완전제곱이고 빼기 3x의 완전제곱이니까 분자가 합차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되고 예상했듯이 뭐가 될 거라고? 약분이 될 거라고. 됐어? 결국에 지금 네가 만든 이 값은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 새끼가 50제곱 더하기 k랍니다. 됐어? 뭐 억지로 50제곱 안 만들어도 되죠. 그냥 k 놔두고 넘겨서 합차로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저 값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어요? 됐어? 6번 준서야 네. 넌 시험 봤잖아. 연립방정식 나왔어. 뭐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 있는지부터 살펴본다. 2차야. 인수분해 되는 거 있는지 보라고. 위에 거 인수분해 되겠니? 위에 거 인수분해 절대 안 되죠. 밑에 거 정리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x, y에 관한 2차식 큰 문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됐어. 상수항 쪽부터 인수분해하고 곱과 합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서 x자 인수분해를 하십니다. 됐어요? 그래서 밑에 식이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여기서 1차식 몇 개가 나온다고? 2개가 나온다고. 이 1차식 2개와 위에 있는 식 2개를 연립을 하시면 각각 해가 몇 쌍? 2쌍, 2쌍, 맥시멈 2쌍, 2쌍, 4쌍의 해까지 나올 것이며, 그래서 그 4쌍의 해 중에 두 근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죠. y 대신에 x 빼기 1 들어갑니다. 1차, 2차 연립은 항상 1차식을 한 문자로 바꿔서 2차식에 대입한다. 그래서 2차식에 대입을 하시면 x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것이고 2차 방정식을 풀면 x의 값 2개가 나오고 그걸 다시 1차식에 대입하면 두 쌍의 해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마찬가지 기억식에 대입하면 x값 2개가 나오고 다시 1차식에 대입하면 y값 2개가 나오죠. 됐어? 2개 합의 최대값 됐습니까? 6번 답이 뭐예요? 6번 답이었고요. 3번이요. 왜? 내가 답 잘못 불러줬어? 왜? 네가 잘못 설정한 거 아니야? 몰라요. 7번이요. 연립 부등식 문제네요. 각각의 부등식을 풀고 수직선에서 해를 찾아야 된다. 위에 거부터 바로 갈게요. 작거나 같다니까 인수분해 해서 작은 것과 큰 것 사이 밑에 거 써드립니다. 상수함수 인수분해 되고 n 빼기 3 크거나 같다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됐어? 수직선 그릴게요. 자, 2에서 8까지예요. 여기 총 7개의 정수감 있고요. 이 사이에 5개 더 있죠. 자, 얘가 뭐예요 지금? m보다는 크거나 같고 m 빼기 3보다는 작거나 같다야. 밑에다가 먼저 따로 그려보면 지금 요 간격이 3이고 맞아. 요 사이에 정수값 몇 개 있냐면 2개 더 있죠. 지금 요 7개 중에 이 수직선 자체를 얘가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여기서 2개만 빼고 5개를 남겨야 되는 거잖아. 공통 부분은. 맞아. 그러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제발 식으로 뭔가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봐. 집어 넣어가면서 해봐. 어차피 네가 찾는 건 n의 값의 범위 찾는 거잖아. 그냥 해봐. 야, n이 1이라고 쳐. 그럼 여기 마이잖아. 그러면은 1부터니까 이렇게 가서 요거 7개가 다 들어가잖아. 됐어? 그럼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언제 5개만 남아. 요 n의 위치가 요 2개를 제외한 여기 들어오면 n 빼기 3은 어차피 얘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5개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일 때는 정확하게 6개고
3과 3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5개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냥 직접 그려보라고 해보라고 n의 값을 바꿔 가면서. 알겠어? 식으로 풀지 말고 그냥 직접 움직여 가면서 해봐. 그게 제일 좋아. n이 뭐보다 커지면 3보다 커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게 돼 있다고? 점수값이 5개로 줄어들어. 4, 5, 6 이렇게 와도 어쨌든 요 사이에 2개만 빠지니까 계속 5개가 유지가 되잖아. 언제까지 5개야? n 빼기 3이 여기 있어도 5개잖아. 하나, 둘, 셋, 넷, 5. 됐어? 여기 있을 때까지는 5개야. 어디만 안 넘어가면 7만 안 가면 n 빼기 3이 뭐보다 7보다 작으면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n이 10보다 작으면 그때까지는 계속 5개라고. 됐어요? 이거를 뭐 얘가 누구랑 누구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움직여 가면서 니네가 직접 보라고 제발. 그게 아니고 어쨌든 n이 자연수니까 안 되면 야 n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이렇게 해봐. 해보면 되잖아. 그 중에 되는 것만 체크하면 되잖아. 알겠어? 그래서 n이 3보다 크고 뭐보다 10보다 작다고. 다시 얘기하면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은 4, 5, 6, 7, 8, 9입니다. 됐어? 요것만 더해주시면 되고 13이 3개니까 얼마? 39가 되겠죠. 됐어요? 알겠어? 8번 틀린 사람 없지? 8번 틀린 사람 있어. 근각의 수까지 관계 쓰고 곱셈공식 쓰시면 돼요. 8번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9번 넘어가. 틀린 사람. 이 새끼들 진짜. 준서야. 네. 형이 계속 얘기했지. 토너먼트 같은 거 틀리면 안 된다고. 토너먼트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렇지. 2가지요. 문구랑 분할 분배로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스마일을 기억을 했어요? 네. 스마일을 아는데 틀렸어요? 네. 이런 거 미팅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대칭성 있는 거에 스마일을 그려라. 됐어? 일단 다 갖다가 때려 박아라. 대칭하면 같으니까 대칭되는 거만큼 뭐 해라? 나눠줘라. 됐어? 됐어? 분할 분배로 풀 거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에 6팀이 왼쪽으로 2팀, 오른쪽으로 4팀이 분할이 됩니다. 됐어? 그래서 6팀 중에 2팀, 4팀 중에 4팀, 2팀, 4팀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15가지고요. 됐어? 2팀이 내려와서 이쪽에서 한 팀 한 팀 분할하는 방법은 한 가지죠. 한 팀 한 팀 분할은 둘 중에 한 팀 하나, 나머지 한 팀. 개수가 같으므로 한 팀 한 팀 같으므로 반드시 200분의 1을 다시 해줘야 된다. 한 가지라고. 됐어? 자, 여기에 몇 팀 내려왔어? 4팀 내려와서 몇 팀 몇 팀으로 나눠야 돼? 2팀 2팀으로 조를 분할을 해줘야 된다. 알겠어? 그래서 4팀을 2팀 2팀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팀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200분의 1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동일하게 한 팀 한 팀 한 팀 한 팀 경우의 수 한 가지씩이니까 모든 걸 다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45가지가 되죠. 됐어요?
분할 분배로 풀든가 그냥 스마일법으로 풀든가. 됐냐? 10번은 기본 유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이고, 기본 유형들, 경우에서 기본 유형들 많으면 한 60개 정도 될 거예요. 그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 유형을 틀리면 안 돼요. 알겠어? 자, 남자 넷, 여자 셋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앞줄에는 남자, 뒷줄에는 여자가 오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구분이 돼 있는 거야. 누가 들어갈 자리와 남자가 들어갈 자리가 네 자리가 결정이 되어 있고 여자가 들어갈 자리 세 자리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남자 4명을 이 네 자리에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고 여자 3명을 여자가 들어갈 세 자리에 그냥 나열을 하면 되는 거죠. 됐냐? 들어갈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 그 구분되어 있는 곳에 그 대상 인원들만 나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류의 문제는 이제 구분을 아예 처음부터 니네가 어느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 결정을 한 후에 나열하는 것까지 나오면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거고, 자리를 고정해 놓고 나열만 하는 것만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고. 알겠어? 두 번째 뭐하래? 여자 셋이 이웃하지 않게의 제일 기본 풀이 방법은 뭐다? 나머지를 먼저 나열한다. 그리고 끼워 넣기를 한다가 이웃하지 않는다의 풀이법이야. 뭐 한다고? 남자 4명을 먼저 세웁니다. 상관없는 애들 남자 4명을 먼저 세우신 후에 사이사이 공간이 몇 군데인지 확인을 하고. 됐어? 이 사이 공간에 여자 몇 명이 3명이 세 자리를 골라서 들어가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이 완성이 됩니다. 됐어? 그 다음 양 끝에 남자가 둘이 오도록 7명인데 양 끝에 들어갈 사람을 결정을 해야 되네. 남자 4명 중에 양 끝에 들어갈 2명을 골라서 양 끝을 먼저 나열을 합니다. 됐어? 그럼 이제 끝났잖아. 나머지 5명은 그냥 때려 박으면 되죠. 됐어? 그리고 제발 큰 수 계산할 때 이거 계산 좀 하지 말고 공통인수 만들어서 지울 거 지우고 필요한 부분만 제발 계산하세요. 알겠어요? 됐어? 이런 것도 계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계산하고 빼는 게 아니고 그냥 5팩으로 묶어서 14 빼기 12 공통인수 묶어서 계산 좀 해 제발. 알겠어? 몇천 몇만 되는 거 다 손으로 계산하고 미친놈들 같아 진짜. 심지어 나누는 것도 막 약분 안 하고 그냥 다 계산하고 다시 나누는 미친놈들 있던데 하지 말고 제발. 큰 수 계산할 때는 항상 공통인수 묶는 거 잊지 마세요. 11번, 12번은 그냥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틀린 사람 없죠? 행렬을 아예 까먹은 게 아니면 틀리시면 안 돼요. 11번, 12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주소 다 맞았지? 맞았지? 맞았어? 조용히 다 맞았어? 니네 최근에 행렬 안 했냐? 틀렸어 혹시? 맞았어? 실수했어. 행렬 틀리면 안 돼. 13번 13번도 제가 분명히 저희가 애들은 어저께 얘기할 때 분명히 계속 얘기했어요. 실생활 문제 그냥 잘 식만 세워서 그 식에 끼워 맞출 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알겠어?
지금 뭐 찾으라 그랬냐면 A 학교에서 경제수학을 배우는 학생의 수야. 그러면 A 학교 요거고 경제수학 요거잖아. 됐어? 이거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는 소수점으로 계산을 할 거고 어쨌든 네가 얻어내야 되는 값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지.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찾으라는 얘기잖아. 됐어? 그럼 행렬에서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가 나오려면 가로 세로 얘가 어디 곱해지고 앞에 곱해지고 얘가 어디 곱해지고 뒤에 곱해지고 됐어? 그때 2행 몇 열? 1열 성분이죠. 됐습니까? 얘가 앞에 얘가 뒤에 곱해지고 무슨 성분이라고? 2행 1열 성분입니다 라고 구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네가 구하는 게 뭔지 식을 세우고 정확하게 행렬로 표현됐을 때 어떤 연산의 몇 행 몇 열 성분인지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고. 됐어? 14번이요.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이 각각 2송이씩 10송이의 꽃 중에 6송이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같은 종류의 꽃끼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데요. 뭐만 고르고 종류 고르고 몇 송이인지만 결정하면 되네. 분할 분배 느낌으로 풀어야 되고. 알겠어? 그냥 분할 분배로 풀면 될 것 같아. 몇 송이씩 분할할 건지만 고르면 돼. 6송이인데 5종류야. 그러면 규칙 정확하게 순서대로 2송이, 1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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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송이 뽑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2송이, 2송이, 2송이를 두 군데서 뽑고 1송이를 두 군데서 뽑고, 세 번째 2송이, 2송이, 2송이를 뽑을 수 있겠죠. 됐냐? 어떤 꽃을 2송이 뽑을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몇 종류의 꽃 중에 5종류의 꽃 중에 3종류를 2송이씩 뽑을게요. 끝. 됐어? 5종류 중에 2송이 뽑을 꽃 2종류 결정하고 남은 3종류의 꽃 중에 1송이 뽑을 꽃 마찬가지 몇 군데 몇 개? 2개를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5종류의 꽃 중에 2송이 뽑을 꽃 하나를 결정을 하고 나머지 전부 1송이씩 뽑으면 되네. 됐어?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 횟수로 더하기만 해주면 답이 됩니다. 15번 주 2차 정사각 행렬인데 뭐라 그랬냐면 AIJ랑 BJI랑 같대.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지 말고 그냥 너 제발 모를 때는 너 보고 해보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 IJ에 1112가 들어가잖아. 1212가 들어가잖아. 11 넣어봐. 12 넣어봐. 21 넣어보고 22 넣어보라고. 됐어?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행렬 B는
1행 1열 2행 2열 성분은 똑같고 얘네 둘만 서로 바뀌는 열입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근데 뭐래? 얘네들을 더했더니 6 마십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한 건 얼마? 4. 뭐 찾으래? 3a 빼기 2b 3a 빼기 2b면 모든 성분의 합 됐어요. 야, 문제 딱 읽어. 딱 읽는 순간 파악부터 해야지. 뭘 파악해야 돼? 첫 번째, 뭐가? 저거 딱 문제 보는 순간 뭐가 파악됐어? 호진, 문제 보는 순간 파악되는 게 뭐야? 그냥 이걸 딱 읽는 순간 뭐가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여?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그냥 응 하고 바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없어? 없어? 또형 뭐가 체크돼?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그럼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야? 그냥 px가 4차식이다. 4차항의 개수가 1이다. 그 다음에 2차항이 없잖아. 2차항의 개수가 0이다가 보여야지. 서현준아! 네. 2차항의 개수가 0이다 라는 거를 보자마자 느끼고 넘어가야 된다고. 일단 그게 분명히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그 다음 뭐 줬어? 뭐 줬어? 인수 좋네. 근데 어떤 인수야 지금? 허근 준 거잖아. 허근. 그럼 또 가야지. 바로 뭐 확인하러 가야 돼? 서현준, 허근이 나왔어. 방정식에. 뭐 확인하러 가야 돼? 윤준석, 뭐 확인하러 가야 돼? 개수 조건 확인하러 가야죠. ABC 실수냐? 네, 실수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i와 다른 한글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i가 된다. 됐어? 그리고 절대 인수분해꼴로 쓰지 않는다. 켤레근의 성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와 뭐를 이용해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식을 만드신 후에 이 2차식을 인수로 갖습니다로 사용한다. 알겠어? 그리고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4차식이 되며 됐어? 뭐가 없었다고? 2차항이 없었다고. 항등식 개수 2차항의 개수가 얼마? 0이 되도록 하는 p의 값을 결정했습니다. 됐어요? px 나왔고 자 뭐 구하래? 갑자기 8승? 야 뭐 한 거야? 이거 뭐야 뭐? 이거 px에 뭐 집어넣은 거야? x자리에 x
제곱 넣은 거잖아. 됐어? px의 x자리에 뭐 넣은 거라고? x제곱 넣은 거라고. 이차 방정식 쪽은 근을 구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4차 방정식 풀어야죠. 야, 이거 4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서현준, 4차 방정식 어떻게 풀래? 15분 전에 했다. 뭐 있는지 모르겠네. 아유 씨. 4차 상수 제곱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 만들어야죠. 됐어요? 됐어? x제곱 빼기 더하기 2의 완전제곱 빼기 2x의 완전제곱이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 됐냐? 근 마일 얼마 i 1 얼마 i 됐어. 근 8개에서 나왔고요. 찾아! 근 되는 거 누구? 디귿 또 미음 비읍 더하래 아이 됐어. 사차방 승수가 제곱이면 항상 불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 만들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 막! 정신 안 차리나? 아 뒷골 땡겨 씨. 아니 뭐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더 어려울걸? 그 다음에 이 x제곱이 2i 되는 거 뭐 있어? x제곱이 마이너스 2i 되는 거 이거는 이렇게 그냥 유추하는 수밖에 없어요. 니네 지금 풀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잖아. 이중근호 같은 거 쓸 줄 모르니까. 알겠어? 됐어? 이렇게 해서 4개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푸시자 17 사각형 넓이 2차 1차 위에 거 인수분해 되네. y는 마이너스 2x랑 y는 2분의 1 x네. 그래서 연립하면 5x제곱이 5 x 뿔마 1 2분의 1x 들어가면 4분의 5 x제곱이 5 x 뿔마 2 공수 2 했으니까
좀 느낌 좀 살려서 가세요. 얘네 둘이 원점 대칭이고 얘네 둘이 원점 대칭이고 그리고 얘네 둘이 보시면 지금 무슨 직선이야? 서로 수직인 직선이잖아. 그려봐. 이 콤마 1 1 콤마 마이 콤마 마일 그 다음에 마일 콤마 2 점점 사이 거리 공식 몰라도 피타고라스 쓰시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구할 수 있고 지금 이거 보시면 물론 이제 점점 사이 거리 공식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알 거고 알겠어. 지금 두 대각선이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나고 그리고 여기 봐 루트 길이도 같고 이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알겠어? 어쨌든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2 루트 5가 나오고요. 뭐 서술형으로 나올 일은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냥 피타고라스로 풀어야 된다니네. 점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안 돼요. 알겠어? 어쨌든 대각선 길이 두 개가 2루트 5, 2루트 5 수직으로 만나니까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 2분의 1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해서 넓이 값을 구해낼 수 있다고. 됐어? 18번 마찬가지 맨날 나오는 거야. 야 문제를 읽어봐 제발.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고 뭐에 대한 얘기다? 정수근에 대한 얘기다. 그럼 야 이게 문제를 보면서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 첫 번째 3차 방정식이 나왔으면 일단 근 하나는 무조건 준다니까.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다 모르는 상태로 나오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물론 가끔 있긴 하지만 한 개의 근은 보통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한 개가 잡히면 결국에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2차 방정식의 정수근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서로 다른 정수근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근각의수와의 관계 부정방정식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이 유형이야 라고 좀 판단이 돼야 돼. 일단 뭐부터 잡아야 돼? 근 하나부터 잡아야지. 미정계수 있을 때 미정계수 깔 수 있는 x값부터 넣어야죠. 125a 깔려면 x에 얼마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5 들어가야 되잖아. 또 띨방하게 1 마일 넣지 말고 현준아 네. 마이너스 5 넣으면 0 되죠? 일단 한 근은 나왔어요. 어떤 근이 나왔다고? 마이너스 5라는 근이 나왔다고. 됐어? 그러면 이쪽 2차 방정식의 두 근 서로 다른 마오 아닌 두 정수근이잖아.
야 정수근이야 정수근. 갑자기 그냥 서로 다르니까 판별식 이제랑 하지 말고 제발. 정수근이면 무조건 뭘로 가야 돼? 근계수 부정방정식. 땡큐네. 두근의 합은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이 정해져 있네. 됐어? 두근의 곱이 25가 나오는 순서상 누구 있어? 이현준 두 정수의 곱이 25 불러. 저 이현준 아닌데. 아 서현준 동현준 네. 불러. 오. 오 와우. 와우 밖에 생각이 안 나니? 네. 1, 2, 5. 1, 25 말1 말 25 됐어? 됐어 안 됐어? 근데 누군 안 된다고? 같은 새끼 안 된다고. 마오도 안 되고. 됐어? 결국에 뭐야 조건? 얘 아니면 얘네. 됐습니까? 첫 번째 1, 25일 때 두 번째 마1, 마25일 때 됐냐? 넘어가면 21A가 마비. 넘어가면 31A가 B. 조건 여기서 어디? 마이너스 200에서 200. A, B는 정수 아니어야 되니까 0 아니어야 되고요. 됐어? A 결정하면 되겠네. 20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얼마까지? 9 마9에서 마1 9에서 이렇게 18개 됐어? 이 새끼는 200 안 돼야 되니까 1에서 6 마1에서 마1 몇 개? 12개. 더해서 총 몇 개? 30. 됐어요? 그냥 보자마자 부정방정식. 이 새끼 팀 얘기야. 아휴. 보자. 답 1번. 이것도 매달 나오는 거잖아요. 뭐가 나와요?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 매달 나오는 거 뭐야? 중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중근의 다른 실근 하나 갖도록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맞아. 맨날 나오는 유형이에요. 특히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중근의 다른 실근 하나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도록이 제일 많이 나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인수 하나는 무조건 잡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일단 여기다 또 1마일을 넣는 병신짓을 하지 말고 1마일 넣어서 A 3승이 날라갈 수가 없잖아. 뭐 넣으면 0돼요?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게 뭐예요? 얘의 약수야. 알겠어? A 3승의 약수 A A제곱 A 3승에 풀마 붙인 것 중에 넣어야죠. 뭐 들어가면? A 들어가면 0 되는 거 보이네. 됐어? 뭐를 인수로 갖는다고?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고.
x 빼기 a를 인수로 갖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니네한테 제일 사실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도록.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죠? 얘가 중근 같거나 중근은 얘랑 같지 않아야 되고 또는 얘가 얘 한 실근과 다른 실근 하나, 얘랑 같은 근 또는 다른 실근 하나. 알겠어? 요렇게 해서 그 두 가지로 나눠 푸는 거. 준수야! 등 왜 붙이고 앉아있어 이씨. 책상을 왜 끌고 간다 여기까지. 자, 근데 얘가 지금 뭐 한다고? 서로 다른 세 실근 같도록이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이쪽에서 뭐 해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고 누구는 아니어야 된다. A는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된다. 됐어? 됐어? A 넣었을 때 영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됐냐? 만족하는 정수 A 제외 두 개만. 아직 꼴리냐? 20번. 이차 함수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다. 근의 분리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알겠어? 2와 3 사이의 근 하나 6과 7 사이의 근 하나. 됐어? 근의 분리의 문제일 수 있고 요 사이에 근이 하나 있다. 항상 얘와 얘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다. 이쪽과 이쪽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고 풀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됐어? 근데 조건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이 있어요. A, B, C가 뭐라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라고. 그런 눈치 빠른 사람은 바로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뭐요? 이쪽에 근 하나, 이쪽에 근 하나. 대충 축이 어디쯤 있어야 되니? 요 가운데쯤 있어야 돼. 2분의 9쯤 있어야 돼. 두 분의 합이 대칭 축이 뭐야? 2의 2분의 b인데 얘가 대충 2분의 9쯤 돼야 될 거야. 한 자리 자연수 1, 9밖에 안 되겠대라고 사실 바로 보이는 게 좋기는 해요. 알겠어? 근데 그게 안 보일 수 있죠.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쪽에 근하나 이쪽에 근하나면 요거 간격이 1밖에 안 되잖아. 축 자체가 정확하게 이 가운데 어디 근처에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얘가 축이 5 정도라고 쳐봐. 그럼 2랑 3 사이에 근이 생기면 이 오른쪽에는 7과 8 사이에 근이 생겨야 돼. 대칭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근 생기고 이쪽에 근 생긴다는 얘기는 대략적으로 4랑 5 사이에 축이 있을 거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라고. 근데 물론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두 근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잡힌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부정식의 성질 더한 거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다 뭐하고 크고 큰 것끼리 더한 것보다 어떻다? 작다. 됐어? 됐어요? 만족하는 한 자리 자연수 A, B는 1, 9밖에 안 나옵니다. 됐어요? 알겠어? A가 2가 되는 순간 B가 두 자리 넘어가고 A는 1일 수밖에 없고 B는 9가 될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건 뭐야?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 양수인 게 확정적이니까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근 하나 잡아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근이 되니까 정확하게 센터가 대칭 축이니까 이쪽의 근으로 갑시다. F2는 양수, F3은 음수, 뭐 아니면 그냥 곱이 음수로 바로 봐도 되고. 알겠어? F2 F3 마찬가지 자연수 시외가 얼마? 4. 뭐 찾으래?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6이 뭐보다 작은? 8보다 작은 인수분해 x값의 범위 정수 개수. 됐어요? (21)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자,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생각을 해봐. 계속 좀 생각 좀 해보자. 제발. 어떻게 풀래? 그냥 문제를 봤어. 안 풀 거야?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안 풀고 싶어? 문제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야? 생각봐. 문제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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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의 부호에 따라서 함수값의 부호에 따라서 맞아. 식이 바뀌어요. 근데 그걸 말고 지금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 네가 해야 될 게 뭐야? 이거 보고 떠오르는 게 뭐야? 이거 식으로 풀 거야? 도영아 식으로 풀 거야? 뭘로 풀어야겠어? 그래프 그려서 이 왼쪽에 그래프를 그리고 마3, 0을 지나는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자. 그래프 그려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최종 계산은 식으로 할지 몰라도 알겠어? 최종 계산은 식으로 할지 몰라도 이건 그래프 문제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야 된다고. 왼쪽에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에 요 직선
기울기를 변화시켜 마3,0을 지나는 기울기를 변화시킨 직선 알겠어? 얘네들의 위치 관계 교점의 위치를 설정하는 문제구나라는 판단이 되셔야 된다고요. 왼쪽 거 함수 어떻게 돼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fx가 되고요. f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그냥 0이 돼버리네. 뭔 말이야? fx가 x축과의 교점이 마3이랑 2예요. 자, 어떤 그래프라고?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fx라고 이렇게 그냥 이 fx 그냥 함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이 0보다 작은 부분은 뭘로 반한다고? 그냥 0이 된다고. 0. 지금 이게 좌변의 그래프예요. 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 안 돼? fx의 부호에 따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분의 2fx, fx가 되고요. 됐어? fx가 0보다 작으면 fx 빼기 fx 2분의 0, 0이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fx고 0보다 작은 부분은 그냥 뭐가 돼버린다고? 다 0이 돼버린다고. fx가 0보다 작았던 이 부분은 전부 다 뭐가 돼버린다고? y는 0, x축이 돼버린다고. 됐어? 이게 지금 이 좌변 그래프라고 함수. 됐냐? 근데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마3,0을 지나는 기울기가 a인 직선보다 어디 있는 부분? 작거나 같은 부분에 있는 됐어? 그 x값의 범위가 저 부등식의 해잖아. a가 지금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고요. 만약에 a가 양수라는 말이 없으면요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쪽으로도 있지만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 a가 음수면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일부러 학교에서 좀 더 어렵게 내고 싶으면 A 범위를 안 줘버립니다. 그럼 얘 또는 얘 범위가 따로 나와야 돼요. 두 개가. 알겠어? 됐어? 이것도 해보자. 좀 이따가. 자, 어쨌든 여기에 정수값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8개가 나와야 된다고. 마3부터 어디까지냐? 8개면 4까지냐? 됐어? 4까지니까 알파는 4까지는 포함이 되고 5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알파의 위치는 4와 5 사이에 있어야 되고 등호는 항상 마지막에 확인해라. 얘가 4일 때 성립하고 5 되면 9개 되니까 성립 안 하고. 됐어? 지금 하나의 교점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고. 됐냐? 이 교점은 뭐예요? 이 2차 방정식과 이 직선의 교점 하나는 당연히
마3이고 남은 하나가 2 더하기 a죠. 얘가 어디서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야 된다고. 됐어? 또는 만약에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이 왼쪽으로 가야죠. 마3부터 여기가 베타인데 몇 개라고? 8개. 8개 달라면 얼마냐? 7 잡아야 되니까 마10까지 와야 되네. 됐어. 마11은 들어오면 안 되고. 다시 얘기하면 베타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1에서 마10까지. 이거는 마지막에 얘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1 때 주어진 조건 만족해서 성립하니까 등호 들어가고 마11이면 9개 되니까 안 되고. 됐어? 그래서 마찬가지 a 더하기 2가 마11보다 크고 마10보다 작거나 같다.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3보다 크고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양수 조건 없으면 얘 또는 얘가 되셔야 돼요. 얘 또는 얘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어? 할 수 있겠냐? 그래프로 안 풀면 대가리 터질걸? 그래프로 안 풀면 존나 어려울걸? 수연이 2 개무의 수. 자, 지수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한대요. 자, 6일 중에 적어도 3일은 요가를 한다. 요가 며칠 하겠다고? 3일이나 4일이나 5일이나 6일 동안 요가를 하겠다고. 됐어? 두 번째 조건. 요가를 하지 않는 날들 중에 하루는 수영 또는 줄넘기를 할 거고 또 남은 날이 있으면 남은 날마다 농구, 축구 중에 한 가지씩을 할 거래. 됐어요? 자, 6일 동안 최소 3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운동을 해야 한답니다. 아, 그러면 요가는 며칠 할 수 있다? 3일 하거나 4일 할 수 있는 거네. 5일은 못하죠. 요가 5일 하는 순간 다른 운동 하나밖에 못하니까. 그러면 요가 3일 할 때랑 요가 4일 할 때랑 나눠서 계산하고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 쉽네. 자, 요가 3일 6날 중에 요가 하는 날 3일은 결정을 하셔야죠. 자, 그럼 며칠 남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이제 3일 남았어요. 자, 이 중에 뭐 할 거라고? 하루 골라서 수영 또는 줄넘기. 3일 중에 하루 골라야죠. 그리고 그때 뭐 한다고? 수영하든가 줄넘기 하든가. 수영 또는 줄넘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합니다. 됐어요? 자, 며칠 남았어요? 이틀 남았어요. 이제 이틀 동안은 뭐 한다고? 농구, 축구 중 아무거나 하나씩 한다고. 됐어? 이날 농구 또는 축구. 남은 또 하루 농구 또는 축구. 됐어? 20 24 480 요가 4일 요가 하는 날 4일 고르고
이틀 남았네. 하루 골라서 수영이나 줄넘기 둘 중에 하나 하고 하루 남았네. 축구나 농구하고 됐어? 끝. 어렵지 않아요. 찍었어?